여러분들 요즘 가장 뉴스에 좀 등장 많이 하는 게 어떤 게 등장 많이 하죠? 난방비 아닌가요? 난방비? 난방비가 올라가지고 제가 지금 사는 곳 커뮤니티에도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기계가 고장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오른 게 전부가 아니고 사실 이거는 지금 조금 더 자극적으로 제목을 잡긴 했지만 요금을 3배를 더 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이불을 꽁꽁 안고 사든가 아니면 침낭 속에 들어가서 우리 1박 2일 촬영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가스비가 가정뿐만 아니라 기업까지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기 요금이 2.7배 인상됐고 가스 요금이 1.9배 인상이 됐고요. 일단은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이긴 합니다. 지금 보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2년에 원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추위가 오고 나서 동조했던 유럽에서는 엄청나게 가스비가 좀 많이 오를 거고, 그때 되면은 우크라이나의 동맹 관계가 좀 많이 무너지고 자기한테 가스를 공급해달라고 할 것이다 했는데, 지금 유럽은 정말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고 아시아랑 다른 쪽에서 좀 많이 추위가 찾아왔죠. 자, 어쨌든 천연가스 가격이 10배 상승했고, 이게 지금 한국가스공사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가스공사에서 미수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서 지금 이익이 아니라 빚이 엄청나게 상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국제 유가는 당연히 꺾여서 그래프가 이렇게 꺾였지만 유럽 천연가스는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각도면은 가파른 상승인 거죠. 사실은 2021년 말 정권이 바뀌기 전에도 부채는 가스공사가 34조였어요. 이게 46조로 올라간 거예요. 전기도 145조에서 177조가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이거는 가격을 올린 게 아니라 적자 운영임에도 불구하고 올리지 좀 않았던 겁니다. 이거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걸 더 내리고 보조금을 준다고 해도 크게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정상화하는 과정이고, 부채가 급격하게 더 올라가긴 했지만 그 전에도 부채 비율은 상당했다. 전기도 마찬가지죠. 한전 적자라고 하는 거는 기사가 계속 등장했었습니다. 마지못해 올리면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니까 저는 뭐 평상시에도 완만하게 충격을 받지 않는 선에서는 우리가 이런 거는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사 자체가 이익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적자는 면하게끔 운영이 되어야 하니까 지금 높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1월부터 좀 우울한 뉴스가 계속 나오긴 하는데, 난방비가 오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비용도 올라가고 메로나도 1,200원에서 더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과자나 이런 부분도 많이 가격이 오를 겁니다. 우리 임대료하고 난방비하고 대중교통 비용, 식자재 가격도 다 오르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비가 많이 좀 줄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인들도 이렇게 힘들지만 지금 불경기라고 하면 가게가 어려우니까 소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난방비랑 이 원가, 매출 원가는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들도 엄청나게 힘든 상황입니다. 임금 하나만 상승해도 힘든데 소비 안 한다고 하는 건 매출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원가가 올라가니까 장사하기 힘든 시기인 거죠. 아니, 원가 오르면 바로바로 그거를 반영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손님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항상 고심고심해서 가격을 올리고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대표 음식으로 짜장면이 많이 등장하던데, 짜장면부터 해서 우리 서민 음식들도 가격대가 공 하나가 더 바뀌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욕탕은 주 원료가 거의 가스 난방으로 하니까 난방비 부담 때문에 폐업, 고민, 이게 엄청나게 좀 부담이 많이 되는 업종. 사우나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리고 기업들도 엄청나게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물가, 반도체 부진에 최강 경기가 2년 4개월 만에 최저해서 일단 올해는 전체적으로 전망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소비가 양극화입니다. 중간은 안 팔려요. 아예 어중간하면 안 팔리는 딱 시기예요. 이거는 불황일 때 항상 늘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수억짜리 와인, 이건 좀 뭐 과격하게 적긴 했지만 10만원 이상에서 뭐 20만원 이상 세트하고 3만원대 딱 그 아래로 가는 거고, 중간에 게 좀 애매하다는 얘기죠. 이 소비 양극화 되는 거는 자동차에서도 고급차는 더 많이 팔렸어요. 포르쉐,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이게 뭐 3억에서 5억 이상 했던 차들은 오히려 판매가 증가했어요. 반대로
QM6라든가 SM6, XM3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린 거는 프리미엄 아니면 최저가 이 두 가지만 거의 되는 거고, 아니면 필수적인 부분만 판매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상가를 매입한다 할지라도 상가에 대한 입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업종 부분도 경기를 타지 않는 부분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이 중간치 부분은 올해 손바뀜이 좀 많아지는 시기,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런 뉴스만 보면 우울하니까 불황을 좀 잘 보내는 법에 대해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불황을 이겨내는 5가지 방법. 첫 번째, 이건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성공담을 항상 봅니다. 저렇게 몸이 불편한 분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뭔가를 해내는데 나는 몸도 성한데 왜 그러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보면 지금 여기 앤디 홀처라고 하는 분은 암벽 등반을 하고 있잖아요. 시각장애인이에요. 오로지 손의 감각하고 청각으로만 산에 오르는 건데 세계 6대 난 코스를 또 다 오른 분이에요. 에베레스트 산 빼고는 저 암벽 등반까지 눈을 보이지 않는 분이 한다고 하는 거는 좀 대단한 거고, 그 다음에 김나윤님 같은 경우에는 뭐 복근부터 팔 근육 한쪽까지도 정말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은 팔이 한쪽이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팔 한쪽을 잃고 나서 그 다음에 보디빌더 대회 나가서 우승까지 차지했던 분인 건데, 저는 저런 걸 봤을 때 몸이 불편한 분들도 도전해서 정말 이뤄낼 수 있는데, 몸이 성한 사람이 멘탈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그래서 힘들어하면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도 꼭 이 두 분 아니더라도 내가 몸 건강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건강하고 감사할 것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현재 정말 많은 도전을 할 수 있고 내 몸이 성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건강한 거에 대해서 감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저는 위기였을 때 과거의 위기를 항상 꺼내봅니다. 과거 사진을. 왜냐면 역사는 항상 반복이 돼요. 영원한 상승, 영원한 하락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경제 성장률이에요. 보라색으로 된 부분이 아파트 가격인데, 보면 지금 파란색으로 경기가 안 좋으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경기가 다시 살아나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요. 파란색이 하락하니까 아파트도 하락하고 상승하니까 다시 상승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그래프가 계속 파동식으로 가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은 영원한 상승, 영원한 하락 없지만 그래도 반복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락도 없으니까 다시 이게 상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그래프를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떤 시기에 어떤 모드를 취해야 되느냐. 상승으로 가고 모두가 파티를 외쳤을 때도 다시 하락 전 단계가 되는 거고, 하락에서는 다시 상승 전 단계라는 생각으로 그런 모드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외환위기, 금융위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위기 했는데 아직 골은 외환위기보다는 깊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경제 체력은 더 올라왔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저는 더 괜찮은 체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회복된 그래프를 보게 되면 내가 어떤 모드를 취해야 될 건지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불황을 이겨내는 나머지 방법 중에서 주거용은 입지. 저는 오히려 위기가 되었을 때 진 면목을 좀 볼 수 있고 옥석이 가려진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 서울, 그 다음에 수도권, 그 다음에 지방으로 가는데, 투자에서 투기가 묶이는 쪽도 이렇게 되지만 항상 여기서부터 규제가 시작되고 그 다음 규제는 수도권 가고 그 다음 규제는 지방으로 가는데, 무너지는 거 역시 지방부터 무너져요. 아무리 규제를 풀어준다 하더라도. 이럴 때는 내가 어떤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정답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앞으로는 더 위로 가는 게 정답이구나, 이런 시기에도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좀 전진하는 그런 모드를 갖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가는 이제 입지도 중요하지만 업종에 대한 이해까지 같이 한다고 하면 앞으로 외부 변수에도 많이 반응한다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상가 임대 사업을 하고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할 때도 업종, 유행을 타지 않고 외부 충격에도 좀 강한 업종을 이해해 둔다고 하면 훨씬 더 안정적인 좀 투자를 해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기업의 경우라고 얘기해요. 저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인력을 엄청나게 호황이라고 해서 많이 채용하지 않고 항상 핵심 인력만 채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대한 외주업체, 그 다음에 협력업체를 활용을 합니다. 저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직원을 정리해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싫더라고요. 기업도 점포를 운영하던 사업을 하게 됐던 인력 세팅에 대해서도 위기를 좀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세팅,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게 뭔지 집중하고, 외부 탓하면은 사실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저축으로는 인생이 바뀌지 않으니까 수입 늘리는 거에 좀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시기는 정부가 정책을 엄청나게 확 풀어주는, 한 번에 그냥 딱 시장이 반전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는 않으니까 오히려 여유 있게 공부하고 여유 있게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불황을 이겨내는 거 5가지 기억하시겠어요? 첫 번째, 몸이 불편한 분들의 성공담 다시 기억하시고, 두 번째 그래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까지 기억하시면서 힘내시고, 너무 오르고 부담해야 될 부분만 얘기하지 말고, 난방비에 우리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 돈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돈 이상을 공부해서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만 생각해서 거기에 집중하시면 되는 거지, 택시비 오르고 메로나 오르고 난방비 오르고 이렇게 오르는 것만 하면 삶이 힘들어지잖아요. 그 오르는 것보다 돈을 하나 더 벌면 되는 거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을 공부를 준비해서 여러분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